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대전에서 열린 빵축제는 1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대전의 대표 축제가 됐습니다. 다음 주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이 빵축제가 또다시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이 행사가 공식적인 빵축제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참여가 공지된 빵집 대부분은 참여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행사가 무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화이글스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야구 경기와 함께 빵축제를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대전 지역 대표 빵집인 성심당을 비롯해 11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돌연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참가하기로 한 빵집 대부분이 이 같은 행사가 열리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최 측이 참여 목록에 오른 대부분의 빵집과 참가 조율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번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정확히 이게 어느 날짜에 어떻게 진행된다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건 없었어요. 게다가 이 행사는 지난 2년 동안 빵축제를 만들고 진행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축제를 대행했던 사설 이벤트 업체가 별도로 행사를 맡았던 겁니다. 이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빵축제도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빵축제가 아니고 빵모아데이라고 하는 하나이글스 홈경기 프로모션 대회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해당 업체는 이어 빵집 선정 과정을 거쳐 섭외를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하나이글스에서 일방적으로 행사 개최 소식을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이글스 측은 수시로 행사 계획을 공유했고 일정 공개 직전에도 업체 측에 다시 한번 공지했지만 별다른 답신이 없었다고 맞서는 상황. 그러는 사이 행사가 무산되면서 빵축제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아쉬움만 커졌고 참여 목록에 올랐던 빵집들은 항의 전화를 받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5,012명으로 나흘 연속 5,000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대전에서는 전날보다 180여 명 줄어든 1,843명이 확진됐고 충남은 전날과 비슷한 2,64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세종은 30여 명 늘어 528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대전에서 2명, 충남에서 1명 나왔고 세종은 없었습니다. 대전시가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 의료 대응을 대폭 강화합니다. 대전시는 현재 378개인 코로나19 환자 전담 병상을 다음 달 말까지 522개로 늘리고 소아, 분만, 투석 등 특수 병상도 57개에서 177개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네 병원에서 검사, 진료, 처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 기관도 151곳에서 298곳으로 확대하고 시청 남문광장 임시선별검사소는 오는 23일부터 평일, 공휴일 구분 없이 오후 9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이장우 시장은 다음 달 말 예상되는 대유행 시기에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4차 백신 접종 등 자율적인 방역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7월 캐시백 혜택이 예산 소진에 따라 어제 저녁 7시 30분을 기점으로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7월 31일까지 온통대전을 사용해도 10% 캐시백이 적립되지 않고 8월 1일 0시부터 캐시백 적립이 시작됩니다. 시는 50만 원 한도와 10% 캐시백 혜택이 이달을 끝으로 30만 원 한도와 5%로 줄어드는 만큼 7월에 소비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예산이 조기 마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6월 말 기준 온통대전 사용자는 63만여 명으로 1인당 월 평균 소비액은 34만 원입니다. 대통령 공약인 세종 집무실 설치가 신청사 입주에서 빠진 이후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지역 민방과의 특별 대담에서 세종 집무실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 집단 이전보다는 기관별 분산 이전을 밝혔는데 당장 대전과 내포 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밝혔던 임시 집무실 설치가 무산된 가운데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을 아끼기 위한 조치라며 당장 세종에 제2집무실을 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내려가면 되지 않냐고 공약 파기가 아닌 공약 재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역 민영방송과의 특별 대담에 출연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세종 집무실은 실제 활용도가 낮을 것이라며 아예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집무실 이용을 보여주식으로 저는 1년에 며칠 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굳이 집무실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대통령이 필요하면 세종에 가서 빈 공간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청 대표 공약인 제2집무실 신축 폐기를 시사한 겁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전 정부가 일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단 이전시켰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못했다며 새 정부는 기관별로 분산 이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좀 더 분산해서 이렇게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뒤늦게 혁신도시가 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관 집단 이전이 없는 대전과 충남 내포 혁신도시는 공연불이 될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이뤄지는 광복절 특별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좋지 않지만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창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경제인 사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그런 경험에 비춰봐서는 좀 많은 분들이 대폭 그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가 토사구팽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독립기구인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뿐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독립기구인 윤리 결정이 난 만큼 과거에 어떤 주장을 했던 간에 거기에 수용하는 것이 당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한 권성동 대표 대행과의 지역민방 특별 대담은 24일 일요일 오전 7시 40분부터 60분간 TJB를 비롯해 전국 9개 민방에서 방송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국민의힘 대전시 의원들이 의회 상임위에서 대전시사나 공기업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안경자 박종선 의원은 어제 열린 대전시설관리공단 하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을 받은 것과 전문성 부족 등을 언급하며 임재남 이사장의 사퇴 결단을 요구하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임 이사장이 지난해 9월 임명돼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는 데다 KT 충남고객본부 대전지사장을 지내는 등 경영 전문성이 없다고 보기 힘들어 노골적인 사퇴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대전 중구청장과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응권 중구당협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따르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총 615명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이응권 시당위원장이 경쟁자인 조수연 서구갑 당협위원장을 이겼습니다. 이응권 대전시당 위원장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1년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침체된 관광시장을 빨리 회복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종시 금강변에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강보행교에 수상무대를 세워 콜로세움 원형극장처럼 만든다는 계획도 나왔는데요. 예산과 확실한 차별화 전략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5일 강원도 속초 해수욕장에 문을 연 대관람차 속초아입니다. 높이 65m, 아파트 22층 규모로 설악산과 청초호 등 주변의 수려한 풍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속초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개장 첫날부터 1,700여 명이 찾는 등 SNS로 입소문이 나면서 주변 상권을 살리는데 한몫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인 세종시에도 대관람차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민호 시장의 공약 사항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도 살리고 관광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세종시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관람차를 짓겠다는 계획인데 명실상부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금강 보행교,
이응다리를 이탈리아 로마의 원형 공연장인 콜로세움처럼 만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금강 보행교 한가운데 수상 무대를 설치하면 1.4km 보행교 전체가 객석이 되는 거대한 공연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세종시는 세종시 의회에서 조직 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사업들을 전담할 미래도시 전략본부를 오는 30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따로 하기 위한 조직이 하나 지금 새로 만들어지게 돼요. 의회가 이번에 통과를 돼야지 그 조직에 맞춰서 이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따로 들어갈 거거든요. 하지만 초긴축 재정을 펼치고 있는 세종시만큼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해결해야 하는 큰 숙제를 어떻게 풀지가 관건입니다. 또 속초뿐 아니라 영국 런던의 대관람차 런던 아이보다 더 큰 규모인 140m 높이로 경북 영덕 강구항에 문을 열 영덕아이 등 대관람차가 곳곳에 생기는 만큼 주변 관광 자원 확보와 확실한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어제 오후 3시 57분쯤 서산시 음안면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2살 남성 A씨가 지붕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지붕 위에서 천막을 치는 작업을 하다가 4m 아래로 추락했다는 주변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안 울 3, 4호기 건설 재개 등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원전 안정성과 수명 연장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원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세계 원전 시장 동향과 국내 원전 안전 문제,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습니다. 얼마 전 산지 쌀값이 45년 만에 역대 가장 크게 떨어져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논산 지역 농민들이 식품 대기업들과 상생관계를 맺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가치를 더욱 높이면서 농업과 기업이 동반 성장을 이루어내는 첫 실험으로 쇠락하는 농업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논산시 연무부에 있는 국내 식품 대기업인 CJ 논산공장입니다. 이 업체에서는 장류를 비롯해 햄과 어묵, 즉석밥 등 다양한 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5억 개가량을 판매하는 즉석밥 생산에 논산시의 쌀을 행복상생협약을 통해 대량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장류 등 신제품 개발 시 양파와 고추, 찹쌀 등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해 사용키로 했습니다. 논산에서 생산되는 쌀에 일단 품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리고 농업지원센터에서 기술을 충분히 전수하셔서 농민들이 저희들이 원하는 소정의 품질을 잘 맞춰주셨고 CJ는 2013년부터 황산벌 농업법인을 통해 가공용 벼품종인 보람찬을 납품받아 즉석밥을 생산해 왔습니다. 논산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연간 납품 규모를 시 전체 생산량의 10%인 5,000톤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논산의 대표 특산물을 식품 대기업의 가공 과정을 통해 새로운 6차 농업 상품으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양파, 또 고추, 마늘, 또 거기에 고구마, 또 제가 지금 욕심을 내서 이제 젓갈까지도 우리 희재를 통해서 새롭게 전국적 또 세계적인 식품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려고. 논산시는 지난해 신세계푸드와 상생협약을 맺고 토마토와 딸기, 엽채류 등 63억 원대를 납품했으며 파리바게트로 유명한 SPC 그룹과도 협약을 통해 57억의 관내 농산물을 납품했습니다. 시제품 개발 시 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협약인데 농민들은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판로를 확보해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하락이나 파동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생산과 판매가 원활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그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그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논산 농업과 식품 대기업 간의 상생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농촌 회생의 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세종 시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라디오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개국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은 50만 명 이하 소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10와트 이하 소출력 방송으로 세종 FM 공동체 라디오는 30여 명의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방송 콘텐츠로 제작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세종시를 비롯해 대전 서구와 충남 등 전국 20곳의 공동체 라디오를 신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기자협회는 청소년들의 스포츠 관람 문화 개선과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평소 스포츠 관람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이컵 대신 집에서 준비해온 텀블러와 컵 등을 활용해 일회용품 사용 절감에 참여하고 청소년들에게 지구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시마천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의 서식이 확인된 세종시에서 수달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 발족했습니다. 세종환경운동연합은 정부 세종청사 옆 방축천에서 수달 보호학습 프로그램과 서식지 훼손 방지 활동을 위한 수달의 친구들 발족식을 열었습니다.